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전현무 씨가 예고도 없이 MBC 나 혼자 산다 400회 특집에 등장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니 진행자로 복귀하는 모양입니다. 박나래 씨 혼자로는 힘이 붙인 거겠죠. 짐을 나눠질 누군가가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판단했나요? 얼마 전 놀면 뭐하니 무한상사 편에 정준하 씨가 등장해서 반응이 좋았잖아요. 순간 시청률이 13%까지 치솟았대요. 무한상사 시절이 그립다는 분들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나 혼자 산다는 얘기가 다르죠. 전현무 씨가 급작스레 프로그램을 떠났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은근슬쩍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했네요. 전현무 씨가 복귀하면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난색을 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말 3일 동안 내내 전현무 씨를 MBC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금요일 밤 나 혼자 산다, 토요일 밤 전지적 참견 시점, 일요일 밤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까지 방송인들이 흔히 다작하는 거 자랑스레 떠버리곤 하는데 호불호가 나뉘는 연예인의 경우 시청자로서는 그만큼 포기할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과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의 전현무 씨 진행이 좀 날로 먹는 스타일이어서 볼 때마다 혀를 차게 되는데 여기에 나 혼자 산다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올 밖에요.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면 매회 오프닝부터 대놓고 모니터를 보고 읽습니다. 그 대본 숙지하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카메라 똑바로 보고 시청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출연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마음껏 보고 읽으라고 제작진이 자료화면을 쓰거나 다른 출연자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 이해 안 되는 게 그 비싼 돈 주고 부른 연예인, 그 연예인을 쓰면서 왜 대본 숙지해와라, 카메라 보면서 얘기 좀 해라, 요구를 못하죠, 제작진들이. 라디오스타가 대표 주자지만 대본 숙지 안 해와서 큐카드에 코 박고 손님에게 질문하는 방송인들 참 많습니다. 큐카드를 안 보면 앞에 놓여있는 프롬프터를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유심히 보면 티가 나죠. 그런데 아나운서들의 경우 프롬프터 없이 진행하거나 프롬프터에 요약만 되어 있거나 되도록 티나게 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죠. 제가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에 가끔 출연하는데요. 김태규, 백정원 아나운서 이 두 분은 분량이 꽤 되는데 프롬프터 없이 진행해요. KBS 아나운서들 훈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전현무 씨도 KBS 재직 당시에는 잘했을 텐데 지금은 왜 그렇죠?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는 마스터에게 설명을 듣는 식의 구성이라서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 씨는 적절한 리액션이나 질문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주제에 흥미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 진정성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합니다. 호기심이 아주 많아서 진짜 궁금한 게 많은 김종민 씨에 비해 전현무 씨는 종종 심드렁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전현무 씨의 나 혼자 산다 전격 복귀를 반기기 어려웠던 겁니다. 전현무 씨의 2년 3개월 만에 복귀, 첫 에피소드를 본 소감,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해 볼만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현무 씨의 관찰 영상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진정성이 느껴졌던 감동이 있었던 에피소드는 2018년 방송된 그 17년 된 반려견 또또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무심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반성을 담아냈던 날이에요. 부디 앞으로도 이날만 같아라 했으나 이와 같은 진정성을 다시 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또또 검진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병원에서 신부전이라고 했었거든요. 또또 잘 있겠죠? 전현무 씨가 시청률 확 튀어야 하는데 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청률은 9%에서 8.1%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따져보면 그다지 아쉬운 성적표는 아닙니다. 제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나 혼자 산다만큼은 챙겨봤다. 이게 좀 잘못된 발언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충실히 모니터링을 해야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무엇이 대세인지, 무엇이 외면을 받는지, 뭘 빼고 뭘 넣어야 하겠다.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판단이 설 텐데요. 아예 요즘 거주하는 한옥스테이에 TV가 없다고 강조하더라고요. TV도 안 보는데 그럼 그 시간에 대본 숙지 좀 하시죠. 최근 심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딱히 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40중기를 맞은 건지 무기력해져서 번아웃도 좀 온 것 같고, 그래서 한때 10개까지 했던 방송을 대폭 줄였다고 해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했다. 보여주기 식이었다. 이제 기준이 남이 아닌 나가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피부과 출입도 끊고 냉동식품과 라면도 끊고 대신 해독 스프를 직접 만들어 먹고 스트레칭에 반신욕까지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또한 보여주기, 따라하기의 일환으로 보이던데요. 제가 기대해도 좋겠다, 달라졌다라고 느낀 부분이 소통이에요. 요즘 거주하는 북초원의 장난감 가게, 샐러드 가게, 만두 가게 사장님들과 소통을 시도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화려한 연예인들 인맥이 아닌 일반인들과의 교류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어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만두집 사장님과의 일화. 전현무 씨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MBC 라디오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를 진행했었죠. 청취율도 높았고 전현무는 싫어도 무디는 좋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팬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두집 사장님께서 이게 무디의 팬이었다고 해요. 만두 한번 드시러 오시라고 사연을 보냈고 사연이 소개됐었다고 합니다. 전현무 씨가 방송 중에 아니 어디인지 알아야 가지요 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 한옥스테이를 하게 되면서 우연히 들렀다는 거예요. 만두를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무디 하고 부르시고 그 사연 기억하시느냐 물은 거죠. 그날 마침 병원 검진이 잡혀 있으셔서 임시 휴무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촬영을 위해 일부러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생만두를 사와서 쪄서 먹으면서 전현무 씨가 연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수차례 얘기합니다. 만두집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정이고요. 스튜디오에서 화사 씨가 아유 저거 진짜 맛있나 봐 사러 가야겠다라고 했으니 아마 갔겠죠. 그렇게 사러 가고 싶게끔 만나게 먹더라고요. 개동 골목길의 밀양 손만두입니다. 벌써 전현무 만두로 검색하면 쭈루룩 나와요. 저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동하면 저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맛집이 있어요. 밀가볼이라는 집인데요. 곤드레밥, 미나리전, 칼국수 진짜 맛없는 메뉴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집입니다. 한번 들러보세요. 소통 중에 아쉬운 부분 하나. 사장님께 사인해 드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던데 그거 말고 사장님 성함을 여쭙지 그러셨어요. 사장님 말씀에 자막이 나올 때 이 사장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성함 대신에. 물론 사장님께서 밝히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는 샐러드 가게 후배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시면 좋았을 것을요. 이런 공감을 얻는 스킬, 다 다른 프로그램을 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랍니다. 지난주 SBS 런닝맨에서 그날이 마지막 출연인 이광수 씨를 배웅하는 의미로 이광수 씨를 멤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를 냈어요. 유재석 씨가 이광수 씨 아버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나오셨던 게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이광수 씨가 왈칵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현무 씨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죠. 그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복면을 써왔던 것 같다. 민낯으로 사람을 만나니 이제 제대로 숨이 쉬어진다. 이제는 솔직한 삶을 살련다. 조금은 성장한 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는데요. 조금씩 느리게 성장하면 어때요? 달라지려는 생각, 시도가 중요한 거죠. 저에게는 애증의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